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접지에 대한 구분 및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필기에서도 이미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자, 첫 번째, 접지 시스템은 무엇으로 구분한다. 자, 우리가 어떠한 계통, 설비를 보호하는 거를 바로 계통접지, 그리고 인체 감전, 사고를 보호하는 거를 보호접지, 그리고 마지막 벼락이 쾅 치는 거를 보호하는 거를 피레 시스템 접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통, 보호, 피레 시스템 접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류에는 나 홀로 내려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단독 접지가 있고, 그리고 같이 내려가는 공용으로 내려가는 것 중에 우리가 저압과 특고압 설비를 싹 다 모아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바로 공용. 그렇죠?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용 중에 공통 접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레 시스템, 그리고 통신 라인 접지까지 싹 다 모으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통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공통합, 이게 바로 뭐다? 공용 접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 단독 접지, 두 번째 공통 접지, 그리고 통합 접지, 그렇게 해서 공통 통합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시퀀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마 이 문제를 딱 보고 오 하고 환호를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문제는 선입력 우선 회로라고 딱 주어졌죠. 그러면 선입력 우선 회로는 무슨 회로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연습하는 바로 인터록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록 회로는요, 특징이 어때요? 그렇죠. 먼저 누른 것만 동작을 하고, 얘가 첫 번째 게 동작 중에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걸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회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램프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각종 릴레이, 계전기에 관해서 타임 차트가 아닌 걔랑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이중 출력이 나오는 그 램프의 타임 차트를 그리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회로는 선입력 우선 회로이며 푸시 버튼 스위치 4개, 이게 PB로 나왔든 PBS로 나왔든 맞는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PBS라고 제가 써놨으니까 PBS 4, 2, 3, 1. 이거 1이겠네요. 1. 그렇죠? 1, 2, 3, 4 4개와 그리고 접점 ABC 3개, B접점 6개를 이용한다. 그리고 PBS1을 먼저 누르면 RL이 점등되고 X1은 자기유지되며 PBS2나 3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지금 PBS1을 먼저 누르면 RL이 점등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PBS1을 눌렀을 때 RL이랑 같이 뭔가 연동이 돼 있겠고, 그리고 X1은 자기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얘는 램프, 얘는 계정기 릴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나 3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상호간에 인터록이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PBS2를 먼저 누르면 GL이 점등되고 X2는 자기유지되며, 이번엔 PBS2와 GL과 X2가 같이 묶여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이나 3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3번을 먼저 누르면 WL이 점등되고 X3는 자기유지되며 PBS1이나 2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역시나 뭐예요? 또 상호간에 인터록이 걸려있다. 그리고 PBS4를 누르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오프 버튼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인터록 회로 3개짜리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이번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릴 때 공동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공동선까지 어느 정도는 주어졌다고 했으니 이 공동선에다가 어떻게 오프, PB면 PB, PBS면 PBS4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평상시에 우리 선생님들 연습하던 그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범례로 역시나 항상 분기점 잘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점 잘 찍어서 이렇게 하나는 푸시 버튼, 하나는
자기유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떤 거? 그렇죠. 남의 거에 B접점, 인터록이 들어오겠네. B접점, B접점.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명칭을 써보죠. 일단 PBS1을 누르면 X1이 그리고 X1은 자기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걸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누구 거? 남의 거에 B접점. 남의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PBS 이번엔 2를 누르겠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자기유지, 그리고 인터록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인터록은 B접점, 자기유지는 A접점. 자, 그렇다면 여기도 PBS2와 X2 자기유지, 남의 거 1과 3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여기는 그쵸, PBS3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자기유지,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그렇죠, 남의 거에 B접점이 인터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뭐 PBS3와 X3 그리고 남의 거니까 1, 2. 물론 지금 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더라.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타임 차트를 그려보면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RL이, 그리고 2를 누르면은 GL이, 3를 누르면 WL이 점등된다. 자, 따라서 타임 차트도 최초에 제가 뭘 눌러요? 그렇죠. 최초에 제가 PBS1을 누르면은 바로 RL이 자기유지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2나 3를 눌러도 어떻게? 그렇죠. 꾸준히 얘가 점등이 되겠죠. 그런데 뭐 PBS4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소등이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뭘 눌러요? 그렇죠. 2를 먼저 누르면 그때는 GL이 점등이 되겠고, 자기유지되고 인터록 걸려 있으니까 원스 눌러도 동작 안 합니다. 자, 여기 오프 버튼 또 누르면은 이렇게 소등이 되겠고, 그리고 WL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걸 눌렀을 때, 먼저 눌렀을 때 이렇게 점등이 되고 역시나 인터록 걸려 있고요. 자기유지해서 오프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터록의 타임 차트를 그리셨을 때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겹쳤나 안 겹쳤나 보시면 됩니다. 왜? 인터록이라는 건 동시 동작 금지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겹쳐서 안 그려져 있으면 내가 제대로 그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감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감리를 공부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냐? 물론 딱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 절대 못 풀겠죠. 그런데 감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막 모든 문제 좀 많이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16년, 17년 뭐 그 정도부터 기사, 산업기사 기출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요. 왜? 이 문제도 과거에 기사에서 어떻게 몇 가지 쓰세요 라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냈죠. 그래서 전력수요물 공사관계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서 해당 공사의 완료, 준공검사의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의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한 문서를 뭐 세 가지 쓰세요 이랬단 말이죠. 호호, 아무도 못 썼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세 가지, 시운전 뭐 일정이나 아니면은 계획 같은 거 2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시험 장비 확보, 그리고 기계기구 사용 계획, 요런 거. 그런데 요거에서 실수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요원이 운전이나 검사 요원 선임 계획은 뭐 맞습니다. 뭐 운전, 검사 요원 선임 계획은 맞는데 안전 요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분기회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수험생 여러분, 이 문제는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명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설비를 설치할 때 단순히 어떠한 전력에 대한 전류를 산정해서 분기회로만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냥 문제 자체로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압이 220V의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 40W인 형광등 30개랑
그리고 배가 트인 LED 전등 50개를 설치할 때 붕괴로수는 최소 몇 회로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력 전류 같은 걸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조명 문제 같은 경우는 전류를 곱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력 값을 뭘로?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뭐가 나온다? 전류량이 나온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해설과 같이 어떻게? 요 40W짜리 지금 몇 개? 30개. 그러면 40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쵸. 형광등의 우리 전체 전력이 나오겠고, 그리고 100W짜리 LED 50개. 이러면은 두 개를 또 곱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쵸. 우리 LED의 전력이 나오겠고, 그 둘을 합한다. 그러면은 전체 전력인데 이 전력을 뭘로? 전압으로 나누게 되면은 일단 전류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역률은 70%다. 이 말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바로 요 0.7이 역률을 산정함으로 해서 얘를 피상값으로 지금 돌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 피상값을 이제 어떻게 한다? 16분기로 나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최종값이 2.516 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몇 회로로 구분하는가? 그 말은 두 개 말고 총 3개가 필요하겠죠. 2가 넘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6A 분기 3회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C 이후로는요, 이렇게 16A 분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혹여나 현재 기본이 16이긴 하지만 15A 분기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15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16이라고 나왔으니까 16을 나눠서 16A 분기 3회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전압 강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틀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요거 쉽게 채우는 방법 공부했죠? 그렇죠. 우리가 저압 수용관 설비의 전압 강화는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주어지는데 안 주어졌어. 그러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게 이 저압이고, 기타 부하해서 몇 프로? 5% 이렇게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위치가 5%인데 이거 어차피 숫자 외우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죠. 이 뭔가를 어떻게? 그쵸. 연상을 시켜서.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콩 모양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빨대로 쪽쪽쪽쪽 먹는, 그렇지, 두유. 콩이 있으니까. 근데 이 두유가 옛날에 유명했던 게 삼육.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삼육 두유 회사 다니는 오빠. 이렇게 했다고. 선생님, 저는 남자인데요. 저도 남자인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삼육 오빠.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셨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는 36만 기억하시고 2씩 늘어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다행히도 이 정도로 나와서 다행입니다. 원래 얘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쵸, 계산 문제들도 잘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계산 문제들은요,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약간 일부 예외 규정도 적용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문제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름 12cm의 구형 외구가 있습니다. 구형 외구 중심에 균등 점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1000 레드러스, 발산도 R을 줬죠. 투과율이 80%랍니다. 투과율 타우는 0.8. 이때 광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때 외구는 완전 확산형이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주어지지 않은 건 다 무시하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명 문제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완전 확산형에서 광속 발산도를 줬으니까 우리가 광속 발산도는 파이 b에, 또는 투과율을 줬으면 투과율 타우에다가 줘도 2라는 식으로 이용해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광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파이 b에다가 조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의 광속의 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면적에다는 이게 구 형태니까 외구니까 표면적 4파이 r의 제곱 넣으시고, 점광원이니까 얘는
4파이 i를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해서 요 광속 발산도 가지고 요 식에서 i를 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서 i를 찾아내시는 방법. 4파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식도 있겠죠. 우리가 효율을 이용해서 광속 발산도는 효율에다가 조도 1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때 글로브 효율은 1 마이너스 반사율 로우분의 투과율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조도는 면적당 광속의 비인데 어차피 4파이 약분하고 나면 r 제곱분의 i만 남게 되겠죠. 대신 이렇게 구할 때는 결국에는 반사율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반사율은 0이라고 보시고 투과율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과율 곱하기 r 제곱분의 i 이렇게 식이 남겠죠. 여기서 i를 구하셔서 넘기면 우리가 광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과율 역수 광속 발산도 1000 또는 반지름의 제곱인데 지금 지름이 12cm니까 반지름은 6cm가 될 거고요. 미터로 집어넣으면 0.06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셔서 4.5 칸델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식에서 우리가 투과율 줬으니까 투과율 조도 2로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광속 발산도는 타우 2라는 식에서 투과율에다가 면적당 광속의 비가 조도인데 자, 광속은 4파이 r 제곱 광속 그러니까 면적은 표면적이죠. 광속은 4파이 i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날아가면 결국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투과율에다가 r 제곱분의 i라는 식이 나와서 결론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풀어 가시든 아니면 저렇게 푸시든 요 식을 얻어내시면 여기서 이제 광도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거죠. 그러면 얘를 넘기게 되니까 투과율 타우 역수 그 다음에 r 제곱 곱하기 광속 발산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00 얘는 0.06의 제곱 그리고 투과율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같은 얘기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부하 전력 및 역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압을 2배로 승합한다면 이게 포인트죠. 전압을 2배로 승합을 하겠다면 선로의 손실하고 손실율이 승합전에 비해서 몇 %가 되겠느냐. 첫 번째는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선로 손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전력 손실은 V제곱, 코사인 제곱, P제곱의 R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곱을 없애면 손실율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을 반드시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답안지에 적으셔도 되고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뭘 알고 계셔야 돼? 손실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요 관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기 전압 자리에다가 2배라 그랬으니까 2배 집어넣으면 손실은 4분의 1배가 될 거고요. 그냥 몇 배냐 그랬다면 4분의 1배가 되겠지만 지금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백분율을 곱해보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승합하기 전에 비해서 손실은 25%만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선로 손실율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분자의 제곱만 빠지면 손실율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율 역시 전압하고 제곱의 반비례 관계니까 요 관계만 안다면 결론은 똑같겠죠. 전압이 2배니까 4분의 1배가 될 거고 백분율로 나타내면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또 조명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쓰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등 효율, 두 번째는 광원의 연색성에 대한 용어를 쓰라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등 효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력에 대한 광속의 비죠. 즉 루멘 퍼 와트입니다. 결국 뭐죠? 단위 전력당 광속의 비가 되죠. 그래서 전등의 소비 전력에 대한 발산 광속의 비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간단하게 전력에 대한 광속의 비를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원의 연색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 물체의 색깔을
고유 색깔을 얼마나 잘 표현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색에다가 빛이 쏘여졌을 때 그 색의 그 고유 색상이 얼마나 제대로 보여지느냐 뭐 그런 뜻인데 뭐 사전적인 의미다 보니까 좀 표현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용어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가 좀 많이들 당황하신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로 수력 발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필기에서도 사실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발전 파트는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도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특이하게 이제 이 특유 속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발전까지도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무리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효율성 있게 발전을 버리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좀 맞히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관연도에 많이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가 또 아니다 보니까 많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우리가 수차에 대해서 특유속도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특유속도 공식입니다. 요 NS가 바로 특유속도고요. 요 N이 일반 회전수가 되겠고요. H가 낙차, P가 출력이 됩니다. 그 여기서 지금 유효 낙차가 81m고 출력이 10,000kW래요. 요게 낙차가 H란 얘기고요. 여기 지금 출력이 바로 P가 되는 거고요. 여기 특유 속도가 NS가 된다 이거죠. 그때 수차의 회전수니까 그냥 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N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공식에서 요 N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얘를 넘기니까 분모 분자 바뀌어서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특유 속도는 164, 그 다음에 유효 낙차 H의 4분의 5승, 출력에는 2분의 1승이 되겠죠. 요건 이제 뭐 계산기 누르셔야 됩니다. 계산기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결국 399 RPM이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삼상변압기에서 병렬운전 조건 두 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거 두 가지만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일단 당연히 극성이 같아야 되겠고요. 전격 전압과 1, 2차 건수비가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이니까 이제 각 변이 또는 위상각이 같아야 되겠고요. 상회전이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만 같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 네 가지를 쓰세요라고 돼 있네요. 그냥 종류만 쓰라고 했으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반발 기동형, 콘덴서, 분상,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이전력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상평형회로에 전력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력계 지지값이 W1, W2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전력계법 문제가 나오면 전압하고 전류값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전압, 전류는 안 주고 단순히 전력계 지시값만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상전력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공부하셨던 내용 다시 정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 전력계법에서 먼저 유효 전력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두 전력계 지시값을 더하시면 되고요. 자, 무효 전력 구하세요 라고 하면 루트 3배에 두 전력계 지시값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상전력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해서 루트로 더하면 되죠. 했더니 결과가 2루트 W1의 제곱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 이렇게 해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역률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가 되겠죠. 그러면 피상전력 넣으시고 유효전력 넣어서 W1, W2에다가 요 주어진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지만
우리가 유효 전력을 W1은 W2 구하시고 W1 플러스 W2 이렇게 구하셔서 2.2, 5.8 이렇게 해서 7, 8이 되겠네요. 8kW 이렇게 구하시고 아예 무효 전력을 구하셔도 되죠. 루트 3배에 둘이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5.8 마이너스 2.2 이렇게 빼셔가지고 무효를 구하신 다음에 피상 전력은 유효 제곱, 무효 제곱, 루트 이렇게 더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요 식을 쓰셔도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역률을 85%로 개선할 때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이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역률이 78.87이니까 PU 값으로 말하면 0.7887 얼마나 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끊으면 0.79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0.79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니까 자 0.79를 결국 85%니까 0.85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에서 여기 P에는 킬로와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킬로와트 유효분 W1과 W2를 더해준 게 유효가 되겠고요. 자, 탄젠트 세타 1은 계산 전 0.79로 보신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고 계산 후는 0.85분의 1-0.85 제곱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1.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양수 펌프 문제가 나왔네요. 지표면상의 높이가 16m, 자, H죠. H가 16. 이 수조에서 시간당 4,500 입방메타 물을 양수한답니다. 자, 시간당 4,500의 물을 양수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분당으로 구할 거냐 초당으로 구할 거냐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초당으로 구한다면 이 얘기는 양수량 Q는 4,500 입방메타 물을 1시간 동안에 퍼올릴 거니까 1시간은 초로 계산한다면 3,600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미터 3승 퍼 세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값이 바로 양수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전동기의 동력이 얼마냐? 단 펌프 효율은 60%고 여유 계수가 1.2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양수 펌프 공식 중에 9.8에 HQ 나누기 2타 여기에 여유 계수를 곱하시거나 아니면 6.12에 2타 여기에 그냥 HQ 넣으시고 여유 계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킬로와트가 됩니다. 자, 차이점은 뭐죠? 자, 이렇게 구하셨을 때 이때는 얘가 초당 양수량 여기 6.12로 나눴을 때 여기 양수량은 분당 양수량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초당 양수량이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 식에다 대입하셔서 9.8에다가 H 높이는 16m, 그 양수량에다가는 3600분의 4500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효율 2타는 0.60%니까 0.6으로 나누시고 여유계수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분당으로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양수량이 자, Q를 4500을 갖다가 1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60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미터 3승 퍼 분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수치는 약간 오차가 생기더라도 다 정답이 되니까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삼상 배전솔로에서 저항이 12, 리액턴스가 24, 전압 강화율이 10%로 유지하기 위한 최대 부하의 용량, 킬로와트를 구하래요. 자, 부하 용량, 결국 킬로와트니까 전력 구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P를 구하라. P가 얼마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전단의 선간 전압은 6600이고 역률은 0.8이래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압 강화율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압 강화율 델타라고 한다면 전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있죠? V제곱, 여기 수전단 전압 제곱이죠. 원래 VR 제곱분의 P,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P를 구한다면 다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VR 제곱은 넘어가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R 플러스 X 탄젠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압 강화율
10%니까 0.1 넣으시면 되고 얘는 수전단 전압의 제곱이죠. 수전 전압이 6600의 제곱. R하고 X는 문제에서 12, 24 줬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여기까지가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따라서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공 3개를 지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45.2k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력량계 결선입니다. 전력량계 결선을 만나는 순간 그죠? 나는 합격이다. 이런 소리를 외칠 수 있죠. 일단 전력량계 전기 방식이 2개 있죠. 3상 3선식과 3상 4선식. 3상 3선식은 PT 2대, CT 2대고요. 3상 4선식은 PT 세대, CT 세대죠. 그리고 전력량계 결선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마무리 접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3상 3선식 나왔습니다. 지금 요 그림은 실전 나왔던 그림과 약간 다르다고 하네요. 모선이 세로가 아니고 그죠? 가로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PT, CT는 밑그림은 그려져 있고 이 차는 생략돼 있다. 뭐 충분히 이거는 모선에 번호만 알면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서 전력량계 단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모선이 세로가 됐든 가로가 됐든 중요하지 않죠. 자, 여기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에 연결된 여기는 당연히 뭐죠? P1 되는 거죠. PT는 2차측 단자에 전압 단자 표기할 때 그죠? P1, P2, P3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2번 단자니까 가운데 P2입니다. 자, 우리는 이 P2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접지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P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T가 2대면 V결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림은 그려져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T 봅니다. CT는 당연히 A상과 C상, 즉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C상이죠. 그러면 여기 보통 전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세로니까 위에가 샌드, 만약에 가로로 본다면 N쪽이 샌드겠죠. 그래서 샌드, 보내다. 그래서 여기가 1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로드 1L. 그럼 여기는 3S가 되고 여기는 3L. 그래서 이런 걸 그죠? 자기 집 차려서 연결하면 되죠. 최대한 직선으로. 자, 요거는 지금 화면에 뭐 쉽게 보이는 거니까 뭐 실전에 나왔던 답안지 공간을 잘 보고 되죠. 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접속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달리할까요? 그래서 P2는 여기에 있죠. 쭉 가서 자, 이 부분을 조금 뭐 그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그릴 겁니다. 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P2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P2 그 다음에 P3 그래서 P3 바로 직선으로 쭉 연결. 자, 이런 컴멍 접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P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가 자, 여기가 보시면 요 바깥쪽 여기가 3S예요. 3S. 그 다음에 여기는 1S죠. 자, 이렇게 그냥 연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L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3L이니까 이렇게. 자, 지금 뭐 빨간색으로 해서 뭐 복잡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림 그리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거 뭐라겠죠? 접지. 그런데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접지가 여기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내가 시험 봤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다. 관계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맞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보고 P2 그 다음에 L 단자
그 다음에 L 단자, 즉 1L, 3L 연결해서 접지. 만약에 네가 틀렸습니다. 접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거는 충분히 그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P2가 어딨니? P2. 여기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1L, 3L. 그래서 묶어서 접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력량계 결선은 마지막에 접지만 잘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PT 2대, CT 2대 그려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세로인데 시험은 가로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가로 형태가 나오든 세로가 나오든 모선에 1번 나오면 P1, 2는 P2, 3는 P3고 전원에 가까운 거, 세로는 위가 S, 밑에가 L이고요. 가로 나오면 N쪽이 S, 오른쪽 L.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문제는 피레기의 내부 구조 명칭인데 N쪽은 갭형이고요. 오른쪽은 갭레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런 거는 충분히 그죠? 저랑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땡큐 하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성 요소. 그 다음에 N쪽으로 하시면 1번과 똑같죠. 특성 요소.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주갭. 그래서 혹시 이 주갭을 직렬갭으로 써도 정답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정돼요. 그래서 보통 직렬갭인데 기술사 서적에는 주갭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갭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3번 충노갭이죠. 그래서 충노갭 하살촉 나면 충노갭. 자, N쪽에 5번을 먼저 볼까요? 콜이니까 아크를 없앤다. 소호 고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로저항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로저항이라 하는데 혹시나 내가 병렬저항으로 했다. 뭐 정답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로저항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저항도 정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N쪽 갭형, 오른쪽은 갭레스 명칭 나오는 거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요. 이것도 우리가 교재에 있었던 문제인데, 자, 교재에 있었던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죠.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풀 때 변압기 용량 구할 때 분자의 설비 용량 옆에는 수용률, 분모에는 기본적으로 뭐죠? 역률, 그 다음 뭐죠? 부등률 이렇게 온다.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언급했죠. 부등률은 잘 봐야 된다. 여기 부하 간의 부등률, 즉 각 뱅크의 부등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등률이 있다 그랬죠. 변압기 간의 부등률. 이걸 갖다가 뱅크 간의 부등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부등률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요 맨 밑에 쉽게 얘기하면 부하 간의 부등률인데 이걸 우리가 각 뱅크 부등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조심해라. 변압기간. 근데 이걸 사이간, 각 뱅크간 부등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등률을 적용할 때 모든 변압기가 적용되는 거 아니고죠. 부등률은 적용 대상 바로 윗단 이 변압기, 즉 각 뱅크의 부등률은 A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써먹는 거고요. 변압기간 또는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은 뭐죠? 메인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메인 변압기 구할 때 그죠? 부등률을 2번 집어넣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 조건 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지금 이 뱅크라는 건 여기죠? 바로 A 변압기 밑에 1, 2, 3, 4 부하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뭐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래서 이 부분,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그죠? 0.85
이렇게 주어졌다는데 요게 약간 숫자가 바뀐 거죠. 하여튼 이런 거는 그죠? 시험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혹시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약간 달라도 풀이하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분자에 그죠? 125 곱하기 0.8 플러스 125 곱하기 0.8 플러스 500 곱하기 0.7 플러스 600 곱하기 0.8 하면 분자가 적용되죠. 그러면 우리가 K분의 바꾸려면죠. 분모의 역률, 문제에서 역률은 0.9로 나왔대요. 그리고 아까 부등률인데 각 뱅크의 부등률을 적용시켜야겠죠. 그러면 A 변압기 납니다. 그리고 CT의 전격 나오는데 우리 관심은요. 이 600하고 2000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죠? 변압기의 규격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거 안 주어져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죠? 땡큐 나왔죠. 자, 문제 조건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문제 보시면 A, B, C 뱅크, A 변압기 밑에 있는 부하죠. 그래서 A 변압기 밑에 부하에 1, 2, 3, 4가 있고 자, 문제 보세요. 각 뱅크 간의 부등률. 이것은 뭐죠?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니까 메인 적용할 때 써먹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각 뱅크의 부등률 1.2. 자, 요거를 우리가 1.2하고 1 있죠? 자, 앞으로 가서 여기에요. 지금 우리는 각 뱅크 부등률 1.2. 여기 주고 하는 거고, 뱅크 간 여기는 1. 1은 용량의 변화를 안 주지만 그래도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각 뱅크 간 뱅크 부등률.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각 뱅크 간, 사이 간, 그래서 변압기 간, 그래서 변압기 간 부등률 1. 뱅크라는 건 A 변압기 밑에 있는 1, 2, 3, 4 부하 간의 부등률. 오케이. 그래서 역률 났습니다. 0.9.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변전소, 즉 우리가 자, 여기 변전소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건데 당연히 분자의 설비 용량 옆에는 수용률, 분모에는 역률, 뱅크 간의 부등률을 적용시키면 A 변압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메인 변압기를 바로 못 구해요. 먼저 A 변압기 구하셔야죠. A 변압기 밑에 1, 2, 3, 4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1, 2, 3, 4 4개 하고 분모의 역률 0.9 옆에는 뱅크 부등률 1.2 하면 A 변압기 나오죠. 똑같은 게 4대 있으니까 곱하기 4인데 뭐 해야 돼요? 뱅크 간의 부등률. 이제 이해되시죠? 자, 문제 볼까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표준으로 구하라. 자, 여기 이거 이해되시죠? 먼저 A 변압기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설비 용량 옆에는 수용률. 그리고 요거 누굴까요? 당연히 역률이죠. 그리고 너는 뭐죠? 뱅크의 부등률 1.2. 자, 이렇게 해서 약 981 납니다. A 변압기 용량이 약 981. 그러면 메인 변압기는 A 변압기에다가 뭐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좀 이쁘게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분,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메인 변압기를 갖다가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분자에다 그죠? A 변압기 용량, 그래, 그게 몇 대 있어요? 4대. 여기는 역률이 다 들어갔으니까 또 역률 나눌 필요가 없죠. 뭐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뱅크 간의 부등률 1. 자, 시계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써야겠죠. 그래서 약 392호. 얼마? 자, 그러면 아까 표준에서 그죠? 당연히 4000kb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그죠? 숫자가 막 바뀌어서 변압기 용량은 4000. 이해되시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우리가 CT를 선정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 CTB를 선정할 때, 여유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런 말이 없으면 1.25에서 1점 하는 건데, 문제에서 나왔어요, 조건. 여기 문제는 없지만, CT1을 구할 때는 여유배수 1.25 하시고요. CT2는 1.35라고 나왔답니다. 혹시나 지금 풀이를 보고 있는데 나는 시험을 봤는데 1.25가 아니고
뭐 1.35가 아닙니다 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숫자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신 스님들이 1.25와 1.35라고 언급해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죠. 자, CT1 보시면 CT1은 메인 변압기 2차에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전류를 구하는 건데 이 차니까 뭐죠? 6kV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딱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죠. 변압기 옆에 단상, 삼상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상, 삼상에 따라서 전류 구할 때 분모에 루트 3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공장인데 변전소가 있습니다. 공장 안에 변전소가 있다. 이거 당연히 뭐죠? 삼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변압기 2차. 아까 1번에서 메인 변압기 용량은 뭐죠? 4000. 그러면 우리가 전압은 6kV니까 예상되시죠? 분모의 루트 3. 옆에는 6kV. 6kV. 그리고 당연히 뭐죠? 변압기 용량 kVA.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단위가 암페어죠. 여기다가 뭐죠? 여유배수 1.25. 그러면 약 481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 보시면 아까 제가 600이라고 했는데요. 부끄럽네요. 이게 옛날에 이게 600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죠? 480 나오니까 500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500대 5 되는 거죠. 자, 이런 숫자는 혹시나 내가 본 시험과 좀 다릅니다 라고 느끼면 요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연료비입니다. 일단 요 여유배수는 1.3으로 하는데 1번 CT1과 2번 CT2는 풀이 과정이 다르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CT1은 메인 변압기 용량이 표준 4000kV를 갖다가 선정했으니까 분자가 4000 나오는데 2번 문제에서는 CT2 변리비할 때 A 변압기를 선정, 규격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A 변압기의 뭐죠? 용량 계산값을 분자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A 변압기 용량 구한 거 약 981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자에다가 넣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변압기 2차 측에 CT2가 설치됐는데 2차 측의 전압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00V죠. 그래서 우리는 답안지에 400V를 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킬로볼트를 좋아해서 지금 여기가 400V라는 건 0.4kV죠. 그러면 여기 KVL을 그냥 넣으시면 우리는 단위가 앞에가 암페어 되고 1.3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보신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1.25야 그러면 1.25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거는 뭐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을 적용하면 약 1912. 그래서 우리의 답은 2000대 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000대 5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공장 안에 변전소가 있으니까 3상으로 봐야 되고 부등률을 적용할 때 뱅크 부등률은 A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써먹는 거고요. 뱅크 간 부등률은 메인 구할 때 써먹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1번이 나오면 바로 CT1과 CT2인데 1번 같은 경우는 표준을 얘기했으니까 4000 CT2 A 변압기는 표준 언급 안 됐으니까 계산상을 써갖고 문제에서 주어진 여유배수를 적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문제는 수면전, 전통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두 개가 보이죠. 메인에 그죠? 뭐 100 MVA 12% 그리고 지금 모선의 용량을 갖다가 뭐 기준 용량으로 잡았습니다. 뭐 모선의 용량은 전원 용량 또는 단락 용량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기준 용량 뭐 관계없죠. 자, 그리고 변압기가 있습니다. 용량은 1MV.
1000kV는 1MV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고 가로 안에 퍼센트 저항이 있죠. 1.2. 요건 무슨 얘기인가 보고. 자,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C 부분에 들어갈 부분을 물어본 거죠. 자, 문제 봅니다. 자, 요거 확인할게요. 시험에는 관계없는데 보통 우리가 PF의 전격 전압은 25.8 맞죠? 그리고 200AF 시험에는 관계없지만 AF 아시죠? 퓨즈의 최대 전격 전류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요 20K 요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보통 가로 안에 20A 퓨즈는 20A 아닙니까? 이건데 왜 K 나왔냐면 이건 이제 실무형 문제네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실무형인데 우리가 퓨즈에는요 타입이 두 개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K 타입이 있고 T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 규정이 아니고 미국 안시 규격인데 반드시 한전 또는 안전공사에서는 이 퓨즈가 있으면 둘 중에 누구를 선호하냐면 반드시 K 타입을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 조건합니다. K 타입이라는 건 퓨즈의 용단 특성이 패스트,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T-타입은 우리가 슬로우예요. 그래서 딱 봐도 그죠? 이거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K라는 건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고 이 K는 그냥 암페어예요. 그래서 K가 암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타입이라는 건 안전공사가 요구하는 패스트, 속도가 빠른 퓨즈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암페어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봅니다. 지금 화면에 뭐 답은 나왔는데 뭐 피레기에 이 정도는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LA 명칭하면 그 유명한 피레기고요. 그 다음에 기능 나오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상전압 내습시, 내전류, 대지로 방전, 속류 차단.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물론 여기다가 내전류를 뭐 대지로 방전 뭐 이렇게 섬세하게 써도 되고 이런 거는 뭐 그죠? 충분히 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됐죠? 자, 2번 보시면 V12의 차단 용량. 자, 원래 차단기의 차단 용량 나오면 그죠? 최상의 방법 루트 3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이런 걸 떠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V12니까 여기죠. 자, 여기서 고정 딱 보시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단선도에 퍼센트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최상의 방법 루트 3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푸는 문제가 차단 용량인데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단락 용량으로 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 차단 용량이니까 차단 용량이라고 커버해 주고요. 기호는 PS. 그러면 공식 뭐예요? 퍼센트 Z 100 곱하기 PN입니다. 근데 진공 차단기만 봤을 때는 고장점에서 바라보면 퍼센트가 너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바로 12분의 100이고요. 지금 차단기의 차단용은 일반적으로 단위가 MVA니까 아시죠? 퍼센트 Z 100은 무단위입니다. 단위는 그러면 이 P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 PN은 뭐죠?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인데 지금 이 차단기 문제 구할 때는 어차피 용량이 너밖에 없기 때문에 모선의 용량이 바로 기준 용량, 전격 용량 되죠. 뭐 지금 화면에는 KV인데 동그라미 3개 없애면 그냥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MVA 아닙니까? 이런 단위는 그죠? KVA로 넣어도 되고 MVA로 넣고 충분히 이해되실 거죠? 이런 거는 자기가 푸는 어떤 관점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요 앞에 그죠? 이렇게 차단 용량이라고 써도 되고 차단 용량 뭐 답은 기본 흐름만 좀 보는 겁니다. 퍼센트 Z 100 곱하기 P인데 이때는 10이고 100 MVA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833.33. 계산기 누르면 나눈 겁니다. 그죠? 다음 문제 봅니다. 3번. 자, 아까 언급했던 이 C 부분에
들어갈 종류. 우리가 표준 결선대에서 만났죠. 우리가 이 그림 보시면 표준 결선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PF12형 두 가지, 그 다음에 12형. 그래서 보시면 얘는 PF12죠. 그리고 우리는 밑에 CT, 그 다음에 여기 PT. 그래서 PF12형의 가장 기본적인 1단계 문제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자, C에는 뭐가 올까요? PT, 즉 PT 1차 측 보호장치가 PF 또는 COS에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PT가 오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결선도에는 PT 2차 측이 뭐죠? 전압계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CT입니다. 기억나세요? 동그라미가 직렬로 몇 개? 그렇습니다. 5개.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앞에 동그라미 3개는 OCR. 그리고 원래는 네 번째가 OCGR인데 표준 규정에는 그죠? 전류계가 돼 있다.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 마지막은 OCGR.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수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답안지에 보시면 그래 전압에 관련된 거요. 먼저 PT 볼까요? 개교형 변압기, 그 다음에 전압계, 그 다음에 CT 보시면 가전류 개전기, 그 다음에 실압 가전류 개전기, 그 다음에 전류계. 자, 지금 밑줄 친 게 5개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3가지를 쓰라 그랬네요. 문제 3개. 제가 문제를 안 봤네요. 보통은 이제 이거 7가지 쓰라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7가지 들어갔는데 보니까 3가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요런 거. 그리고 답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안 봤는데 지금 3가지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밑줄 친 것만 5개고 또 뭐 있냐면 억지로 쓰면 우리는 전압계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VS 있죠. 전압계형 전압계폐기. 그리고 전류계 앞에 벤츠 뭐 있습니까? AS. 뭐 이것만 해도 벌써 그죠? 7개가 되는 거죠. 뭐 화면에는 8번째 역률계 있는데 이거는 가지수 모자랄 때 역률계라는 건 아시죠? 전압과 전류 소수 2개가 들어가서 계측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3가지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자,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기중 차단기에 단락 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 2차 측에서 고장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로 보시면 다른 거는 퍼센트가 없어서 그림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선하고 변압기죠. 자, 근데 모선과 변압기의 뭐죠? 용량이 서로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아시죠? 용량이 다를 때는 뭐죠? 기준 용량을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풀이 과정 기준 용량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아니야. 나는 기준 용량을 100 아니고 나는 뭐 다른 걸로 잡을 거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선에 뭐 이름이 기준 용량이라고 잡아서 그냥 맞췄는데 기준 용량은 그죠? 꼭 100이 아니고 다른 걸로 잡아도 정답이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용량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퍼센트가 바뀌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새롭게 바뀐다. 다시. 그러면 기존에 자기 용량 임피던스에다가 뭐 곱하는 거죠? 자기 용량, 기준 용량. 이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용량과 기준 용량이 같으면 임피던스는 똑같아. 그래서 모선의 임피던스 12%는 그대로 가는 거고 변압기는 바뀌는 거죠. 현재 변압기가 4%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변압기를 다시라고 할까요? 기존의 변압기가 4. 그러면 자기 용량 얼마? 1000kV는 1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준 용량 100을 했으니까 100. 그러면 암산하면 400.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400. 자, 여기까지 풀이를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거의 어떤 단계는 그죠?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준 용량 100으로 잡았고요. 변압기를 바꿔야 돼. 그래서 100으로 환산하면 그죠?
기존에 자기 거에다가 자기 용량 기존하면 400이야. 그 다음 우리가 아시죠? 합성할 때, 임피던스 합성할 때 고장점에서 바라봐. 그러면 무슨 연결? 직렬이니까 더하면 돼. 그래서 순수는 관계없죠. 400에다가 12 하면 약 412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바로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 불었으니까 단락 전류가 단위가 크죠. 그러면 단락 전류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이게 바로 뭐죠? 410이죠. 그리고 100 곱하기 옆에 뭐죠? IN. 근데 이 IN은 기준 전류로 구하셔야죠. 그러면 기준 전류를 풀어 제끼면 루트 3 V분의 PN. 자, 이때 PN은 우리가 아까 뭐죠? 100MV로 잡았으니까 분자가 100이죠. 단 이거 아시죠? 자, 이때 전압은 아무 전압이 아니고 반드시 무슨 점 전압? 그렇습니다. 고장점 전압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A10이라는 건 변압기 2차 측이니까 2차 측 세컨다리에 전압이 2개 있습니다. 뭘 넣어야 됩니까? 힌트는 여기죠. 루트 3 옆에는 무슨 전압? 성간 전압. 이른바 380 들어가야겠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재 보시면, 화면 보시면 412 이해되시죠? 그리고 루트 3. 저는 볼트보다는 킬로볼트를 좋아해서 킬로볼트. 그럼 여기가 MVA죠. 자, 우리는 M이라는 거, M 10의 6승이죠. 이거 쪼개면 당연히 K가 보이죠. 10의 3승. 그래서 우리는 킬로볼트. 그러면 우리가 킬로볼트.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남아서 자동으로 카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나오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희 교재는 이제 볼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충분히 뭐 볼트를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확인했고요. 자, 마지막 5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도 잘 나왔죠? 자, 문제에서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4고요. 가로 안에 퍼센트 R이 1점입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맨 마지막에 전압 변동률 불었어요. 자, 전압 변동률 우리가 보통 엡실론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때 공식은 알고 계셔야죠.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때 문제 다시 보시면 그래, 역률 나왔죠?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은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0.8. 그럼 너는 0.6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P하고 Q. 자, 이때 우리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앞에 있는 기호. 자, P. 자, 이 P는 뭐죠?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퍼센트 저항 강화 공식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뭐죠? 분모의 전압 그리고 바로 INZ 전압 강화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 비죠. 그러면 여기가 Z가 들어가니까 Z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센트 R은 어떻게 돼요? V분의 IN R이죠. 자, 물론 여기가 1차 전압이면 1차 전격, 2차 전압이면 2차 전격이죠. 근데 여기는 뭐 1차, 2차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표로 기호로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건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왜 지금 바로 안 가고 이렇게 합니까? 볼게요. 자, 문제 잘 보시면 전압 변동률인데 용량이 800입니다. 자, 근데 문제 보시면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4%는 뭐죠? 용량이 1000kV일 때요. 용량이 다르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IN을 똑같이 곱합니다. 식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압기 용량이에요. 물론 이제 단상이지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IN 제곱 R. 요거 뭘까요? 임피던스 와트. 다른 말로 뭐죠?
동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동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r 구하는데, 자, 다시 한번 그냥 여기다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아까 %r. 자, 여기 1.2% 나왔죠? 1.2. 1.2. 여기 1.2 나왔습니다. 1.2. 1.2. 그래서 1.2. 자, 근데 1.2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변압기는 1000인데 여기는 800이잖아요. 변압기 용량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변압기가 10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 식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1000분의 800. 그러면 여기다만 곱하면 안 되잖아요. 식에 뭐죠? 싹 다 1000분의 800. 그래야지 식에 변화가 없죠. 그럼 여기도 뭐죠? 똑같이 1000분의 800.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이 과정을 보시면 아까 이 1.2%라는 것은 1.2라는 건 1000캡일 때 % 저항가가 1.2고요. 우리는 용량이 800이니까 앞에다가 뭐죠? 1000분의 800을 곱해서 새로운 0.96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한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시죠? 자, 우리가 이 식에서 그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하시면 커다란 루트 안에 퍼센트 제곱 그 다음에 퍼센트 x의 제곱이야. 그러면 양변 제곱에서 넘기시면 그래 퍼센트 리액턴스는 커다란 루트 안에 퍼센트 임피던스 제곱 빼기 그 다음에 퍼센트 r 제곱 이런 수식 이해되시죠? 자, 이거에다가 그죠? 이거에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보죠. 1000분의 800.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바로 여기죠. 자, 요 수식이 바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제곱에서 퍼센트 저항을 제곱을 빼주면 여기가 퍼센트 리액턴스야. 근데 앞에다 보죠. 1000분의 800을 곱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 그래서 3.05.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찍. 그 다음에 그래서 찍 넣고 여기 0.8, 0.6에서 풀어보시면 2.6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는 여기서 풀이를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